161번 공사의 계량 분석가로 어떤 가설을 검증하는데 결과가 다소 불만스럽다. 유의 수준을 좀 더 크게 잡아서 가설을 검증하라고 조언을 받았다. 조언대로 했을 때 어떤 상황이 일어나는지 고르시오. 유의 수준이라는 거는 기무가설의 수용 여부를 결정하는 기준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내세우고 싶어 하는 주장의 수용 여부를 좀 더 확장을 해라. 이렇게 되면은 기존의 가설이 참인데도 불구하고 기무가설을 선택하는 오류를 범하게 됩니다. 다시 한번 정리할게요. 유의 수준이라는 것은 기무가설의 수용 여부를 결정하는 기준이고, 유의 수준을 키운다는 말은 연구 가설의 가능성을 키운다는 얘기입니다. 그로 인해 귀무가설의 허용 여부는 축소된다. 귀무가설의 허용 범위는 축소된다. 이렇게 되면 실제 참값은 귀무가설 범위 내에 존재하는데 연구 가설을 채택할 수 있기 때문에 제1종 오류를 범할 확률이 높아집니다. 그래서 정답은 1번입니다. 자, 162번 동일한 모집단을 대상으로 표본의 크기만 3배로 들리면 같은 신뢰 수준에서 신뢰 구간의 폭이 어떻게 달라질지 맞는 항목을 고르시오. 먼저 신뢰 구간을 구하는 공식은 평균 얼마 Z점수 곱하기 표준편차입니다. 그리고 표준편차는 루트 n 표준 오차입니다. 표준 오차 이 공식인데 여기서 세 배로 늘리면 기존의 공식과 대비해서 루트 3분의 1이 더 증가하기 때문에 분모가 더 증가하니까 신뢰 구간의 폭은 루트 3분의 1 더 좁아지기 때문에 정답이 4번입니다. 163번 공사는 필지별로 25개 항목 조사하는 토지 센서스를 실시하였다. 제주지역본부에서 조사하던 필지 중 400건 무작위로 시출 오류를 조사한 결과 평균 1항목, 표준오차 0.2 항목으로 나타났다. 95% 신뢰 수준에서 신뢰 구간을 추정하시오. 자, 평균 1항목 얼마 Z점수 95% 신뢰 점수니까 Z점수 1.96 만약에 99.5였으면은 2.58입니다. 곱하기 표준편차 0.2 크기 400은 1 얼마 1.96 얘는 20이 되죠. 10분의 0.1 다시 적어서 0.01입니다. 그러면은 1 불마 하나 둘 0.0196 1 빼기 0.0196 0.9804
부터 1.0196 구간이기 때문에 정답은 4번이 됩니다. 네, 164번. 어떤 도시의 유권자 임의로 표본 1000인을 대상으로 여론조사. n의 크기는 1000이죠. 41%가 반대, 찬성, 나머지 0.59는 반대. 지지율을 추정하기 위해서 추가로 필요한 정보가 무엇이냐? 이 문제는 모비율에 의한 신뢰 구간 추정 문제인데요. 모비율에 의한 신뢰 구간 추정 공식은 P 뿔마 루트 P 뿔마 Z점수 곱하기 루트 P Q를 N으로 나눈 것입니다. 지금 N, P, Q를 다 알았는데 Z점수를 모르기 때문에 신뢰 수준을 알려줘야 지지율을 추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1번입니다. 165번. K시에 거주하는 가거주 36인 조사를 했다. 평균 이사 횟수가 2.6이고 표준 편차가 0.3이다. 95% 신뢰 구간을 구하시오. 평균 2.6 뿔마 Z점수 95%니까 1.96 곱하기 루트 36분의 표준편차 0.3 2.6 뿔마 1.96 곱하기 6이 되죠. 1, 2가 되고 0.05 0.098 6 빼기 S는 빼면은 2.502 더하면 2.698 그래서 정답은 4번 2.502부터 1.698 사이 정답은 4번입니다. 네, 166번. 지난해 H시에서 신축한 주택 가운데 25채를 무작위로 추출하여 연면적을 조사해보니 평균 110제곱미터, 표준편차 20제곱미터로 나타났다. 연면적의 분포 상태가 정규 분포에 근사하다고 가정하여 평균 연면적에 대한 95% 신뢰 구간을 구하시오. 지금 이 문제는 25채 30 표본이 30 이하인 경우니까 T 분포를 이용한 겁니다. 이용하는 문제입니다. T 분포의 특징은 자유도라는 개념이 있는데요. 자유도는 표준 빼기 1, 즉 25 빼기 1을 해서 24가 됩니다. 자, 신뢰 구간 Z점수 대신에 자유도란 개념을 사용하는 건데요. 나머지는 다 똑같습니다. 평균 110 뿔마 자유도
2.06 곱하기 루트 25분의 표준편차 20 5 4 얼마 0.06 곱하기 4 8.24가 됩니다. 110 빼기 8.24는 101.76부터 118.24. 그래서 정답은 101.76에서 118.24 사이니까 정답이 3번이 됩니다. 자, 167번 이 문제는 제가 포기한 문제네요. 한번 해설을 볼게요. 네. 일단 이 문제는 답이 없는 문제이고 설명이 매우 복잡한 문제라서 패스를 했던 걸로 기억이 납니다. 자, 168번 어떤 불편의 추정량의 표본 분포의 분산이 다른 모든 불편의 추정량보다 작다고 하면 그 추정량은 다음 중 어떤 판정 기준을 충족한다고 볼 수 있는지 고르시오. 일단 이 문제의 정답은 2번 효율성입니다. 그리고 왜 효율성인지 해설을 보면서 설명하겠습니다. 일단 이 문제는 통계학 단원 중 추정법과 점 추정량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점 추정은 미지의 모수를 표본의 어떤 함수를 이용하여 어떤 값으로 추정하는 과정인데 그 방법으로 세 가지가 있습니다. 정률법, 최대 가능도 추정법, 최소 제곱법. 그리고 추정량은 확률 변수, 추정치는 실제 관측값을 의미합니다. 점 추정량이 연속 확률 분포를 따르면 연속 확률 분포에서 어떤 점에서의 확률이 0인 것처럼 점 추정량과 모수가 정확하게 일치할 확률은 0입니다. 추정량은 구간 추정과 가설 검정에서의 기준 통계량으로 사용됩니다. 좋은 추정량을 판단하는 세 가지 기준이 있고 그것으로 일치성, 비편향성, 효율성이 있습니다. 추정량이 다른 불변의 추정량보다 작다는 말은 좀 더 정밀하다는 얘기고 그만큼 효율성이 좋다는 말입니다. 196번 한국국토정보공사 직원들의 평균 연령에 대한 95% 신뢰 구간은 Z 통계량을 근거로 30세에서 52세 사이이다. 직원들의 모집단은 4,000인 이상이고 이 검정을 위해 추출한 표본은 100인이다. 모 집단이 정규 분포를 한다고 가정할 때 직원 연령의 평균에 대한 표준 오차를 구하시오. 먼저 신뢰 구간을 구하는 공식을 적으면은 평균 뿔마 Z점수 곱하기 표준 오차입니다. 그리고 지금 30세에서 지금 이 값을 했을 때 x 빼기 z 표 평균 플러스 z점수 표 이 값이 30세에서 52세라는 말인데요. 그러면 평균은 이 가운데인 41세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각각 10일 차이가 나기 때문에 Z점수 곱하기 표준 오차는 11이라고 정리를 할 수 있겠죠. 그리고
Z 점수는 95%의 신뢰 구간을 가지니까 1.96 곱하기 표준 오차는 11이 됩니다. 따라서 11을 1.96으로 나누면 5.61 정답 3번이 나옵니다. 자, 170번 다음 중 가설 검정에 대해 잘못 서술한 것을 고르시오. 자, 1번 가설 검정은 모 집단에서 추출한 표본에서 계산한 통계량을 근거로 모 집단의 모수에 관해 추론하는 데 사용된다 라는 말이고요. 제2번 제2종 오류는 규모 가설이 틀렸음에도 불구하고 규모 가설을 기각하는데 실패하는 오류를 말한다. 그러니까 이게 말이 어려운데 쉽게 풀이를 하면은 제2종 오류는 연구 가설이 옳을 때 규모 가설을 채택하는 오류를 말한다. 맞는 말입니다. 자, 4번 다른 조건이 일정하다면 제1종 오류를 범할 확률이 줄어들 경우 제2종 오류를 범할 확률이 커진다. 맞는 말이고요. 틀린 것은 3번입니다. 해설을 보면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자, 먼저 P값이란 규모 가설이 사실일 때 관측된 결과와 같거나 이보다 더 극단적인 값을 갖게 되는 확률을 의미한다. 이때 더 극단적이다 라는 말은 비교 대상보다 분포 양 끝에 더 가까운 경우를 의미하고 관측된 결과를 검정 통계량이라 한다. P값은 확률이므로 0과 1 사이의 값을 가지며 보통 어떠한 가설 검정을 했을 때 P값이 P-밸류가 0.05보다 작으면 규모 가설을 기각할 수 있고 0.05보다 크면 규모 가설을 기각할 수 없다고 한다. 다시 말해 규모 가설이 사실이라고 가정했을 때 우리가 관측한 검정 통계량과 같거나 이보다 더 극단적인 값이 나타날 확률이 0.05보다 작으면 이는 규모 가설이 애초에 잘못 설정되었을 가능성을 의미한다고 보고 규모 가설을 기각하게 되는 것이다. 이때 0.05라는 것은 U의 수준이라고 일컬으며 통계 분석에서 가장 널리 사용되는 U의 수준은 0.05이다. 따라서 P값이 U의 수준보다 클 경우 규모 가설을 기각하지 않는다. 네, 3번이 왜 틀렸는지 설명을 하고 왔습니다. 171번 아래 나열된 A에서 G까지 7단계의 통계적 가설 검정 절차이다. F단계 들어갈 항목을 고르시오. F단계는 이제 채택 여부를 결정하는 단계입니다. 정답 3번입니다. 네. 자, 먼저 규모 가설, 연구 가설 설정을 하고 유의 수준을 결정을 합니다. 그 다음에 그런 분석 과정, 가설 과정이 끝났고요. 이제 분포 과정에서 선정을 하고 검정 통계량을 선정을 하고 임계치와 기각력을 설정을 합니다. 그 다음에 계산을 하면은 분포 단계가 끝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검정 결과에 따라서 임계치와 검정 통계량을 비교하여 규모 가설의 기각 또는 채택 여부를 결정을 하고 이를 토대로 결과를 도출하면 되겠습니다. 정답 3번입니다. 172번 다음 중 Z 검정을 이용할 수 있는 경우를 고르시오.
자, 결론부터 말하면 이 문제의 정답은 4번입니다. 해설을 같이 보겠습니다. Z검정이란 대표본 또는 모 집단의 분산을 아는 경우 모 집단의 평균에 대한 가설 검정에 이용된다. 여기서 이 문장에서 1A가 맞게 되고요. Z검정은 연가설에서 검정 통계량이 근사적으로 정규 분포를 따르고 분산이 알려졌을 때 O 평균이 가설 검정에 사용된다. 이 말이 B가 맞게 되는 근거가 됩니다. 그리고 표본의 크기가 큰 경우 모 분포가 정규 분포가 아닐 경우에도 중심 극한 정리에 의하여 Z검정을 적용하는 것이 가능하다. 중심 극한 정리란 모 평균, 모 분산인 모 집단에서 크기 n인 표본을 임의로 k회 복원 추출하는 경우 n이 충분히 크면 표본 평균들의 확률 분포는 근사적으로 정규 분포를 따른다. 중심 극한 정리에 따라 정규 분포로 해석이 가능하기 때문에 C가 맞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A, B, C 모두 맞게 되어 정답이 4번이 됩니다. 자, 173번. 최근 각 가정에서 평균적으로 휴대전화가 3대 있다. 표준 편차는 0.7대이다. 만약 400가구 조사하여 표본 평균 2.88대가 나왔다면 모평균이 세대라는 주장을 펼칠 수 있는지 유의수준 0.05에서 검증하고자 한다. 이 경우 가설을 어떻게 설정하는 것이 적합한지 고르시오. 먼저 귀무가설은 HO, 연구가설은 HA라고 표현을 하고요. 문제에서 평균적으로 세대가 있다고 말을 했기 때문에 기존의 귀무가설은 세대라는 걸 말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지금 연구를 해본 결과 2.88대, 즉 세대가 아니라고 주장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금 귀물가설이 세대이고 이에 반대는 세대가 아니다 이기 때문에 세대가 아니라고 우리가 연구가설을 세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답이 1번이 됩니다. 174번. 이 문제는 풀지 말고 한번 해설을 같이 보겠습니다. 네. 지금 출처 COOAXMW 더 엑시스터라는 블로그에서 제가 해설을 가지고 왔는데요. 이 문제 같은 경우는 결과적으로 문제에서 주어진 정보만 가지고는 기무가설을 검증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는 풀지 않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75번도 같은 이유로서 넘어가겠습니다. 또 같은 이유로 176번도 넘어가겠습니다. 176번은 F 분포를 사용하여 확인해야 하는데 주어진 정보로 F 분포에 관련된 정보가 없으므로 검정을 할 수가 없습니다. 177번 기무가설로 적합한 항목을 고르시오. 이 문제는 이제 생각해보면 막상 생각보다 쉬운 문제입니다. 우리가 이 표를 통해서 모집단의 평균이 141 미만이라고 주장을 하고 싶다는 말은 우리가 연구가설을 141 미만이라고 말하고 싶은 겁니다. 그러면은 반대로 귀무가설은 141 이상이 되기 때문에 정답은 3번이 되는 것입니다.
자, 178번. 계산된 검정 통계량으로 적합한 항목을 고르시오. 자, 이 문제는 해설을 같이 보면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자, 가설검정 7단계 중에서 5단계는 검정 통계량 계산입니다. 검정 통계량 계산식은 지금 보이는 것처럼 표준 오차분의 변수 빼기 평균입니다. 지금 여기서 우리가 찾고 싶은 우리가 주장하고 싶은 평균은 141이고 49개의 표본을 의미로 뽑았을 때 평균이 138이라는 변수를 구한 거죠. 이것을 표준편차 7 그리고 개수 49 이와 같이 식이 만들어집니다. 그럼 루트 49가 지워지면서 7이 되고 분모는 1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138 빼기 141이 되기 때문에 마이너스 3 정답이 4가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149번 통계적 검정에 필요한 임계치를 구하시오. 자, 이 문제도 해설을 같이 보면서 풀어보겠습니다. 네. 표준 정규 분포 표에서 행과 열이 만나는 지점의 값은 0부터 z까지 적분한 값에 해당합니다. 지금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정규 분포를 그리고 있지만 성적의 평균을 구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0을 뚫어서 그 밑으로 내려가지 않습니다. 즉 마이너스 방향이 단측 검정의 경우에 속합니다. 그리고 이 경우는 유의수준 1%인 구간에서부터 시작을 합니다. 왜냐하면 우측 방법은 무한히 늘어나기 때문에 이제 평균 0을 기준으로 0.5가 할당이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 평균 0을 기준으로 마이너스 좌측 방향은 유의수준 1%를 반영을 하는 것입니다. 이제 식으로 보면은 이렇게 나오는 거고요. 메이저 Z를 중심으로 이제 오른쪽은 무한히 커지고 왼쪽은 마이너스 Z값까지만 이제 구간이 설정이 됩니다. 이는 전체 1 빼기 알파가 되고요. 이 값이 이제 1% 유의 수준이니까 1 빼기 0.01, 즉 0.99의 구간을 우리가 찾는 것입니다. 0.99는 이제 반반식이니까 좌측은 0.49가 되고 우측은 0.5가 됩니다. 따라서 이제 이 표를 통해서 0.49를 만족하는 값을 표준 정규 분포표에서 찾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를 찾으면은 2.33일 때 0.4901 가장 근접하기 때문에 우리가 찾고자 하는 Z점수는 2.33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때 우리는 마이너스 기무가설이 되는 영역을 찾고 있으므로 표에서 찾은 2.33에 마이너스 1을 곱해서 마이너스 2.33, 즉 3번이 정답이라는 것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180번. 다음 중 통계적 검정의 결론 부분에 해당하는 항목을 고르시오. 자, 해설을 같이 보면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가설 검정 7단계 중 5단계에서 이제 검정 통계량 계산식을 통해 마이너스 3,
이란 숫자를 찾았습니다. 그리고 179번을 통해 Z값의 임계치가 마이너스 2.33이라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우리는 이제 마이너스 2.33 범위 내에 이 구간 내에 주장이 이제 포함이 되는지를 알고 싶은데 귀무가설은 마이너스 3 더 2.33 이 임계치보다 밖에 있기 때문에 귀무가설의 주장은 이제 기각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0을 기준으로 마이너스 2.33까지 범위 내에 검정 통계량이 존재하는지를 파악했는데 마이너스 3으로 그 범위 밖에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기무가설은 기각되고 연구가설을 통해 평균은 141 미만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정답은 2번이 됩니다.